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문제, 갑질이요. 예전에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입주민의 갑질로 인해서 자살했던 소동이 있었고,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사실 갑질은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혹시 시설 관리 중에 갑질의 사례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기에 제가 한번, 제가 직접 겪어봤던 갑질 한번 알려드리고, 추가되는 것 다른 사람들이 한 얘기 있으면 같이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발상 도전입니다. 자, 제가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영상을 올리는데 이게 굉장히 힘겹습니다. 요새 몸이 굉장히 피로가 많아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한번 올려볼 생각인데, 소재 같은 게 조금 이제 고갈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뭔지를 예전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 또 하기는 참 그런데, 혹시 지나간 것들 중에서라도 나는 이런 거 좀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 반복돼도 괜찮으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주민 갑질 사례와 제가 생각하는 현명한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현명한 대처법. 제가 현명하지를 않아가지고, 현명한 대처법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냥 대처법, 제가 해본 대처법, 이런 것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간 되시면 컨텐츠 부탁드려요. 네. 지금 오늘 시간 냈습니다. 네. 입주민 갑질 사례가 여러분들 아마 똑같으실 거예요. 사실 기전이나 시설 관리 업무에 관해서 업무 외 지시사항은 사실 안 하고 싶죠.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미국에서는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그러죠. 잡 디스크립션. 갑자기 스펠링이 생각 안 나는. 디스크립션. 크립션. 이건가? DE 아니겠죠? 맞나? 하여간, 네, 갑자기 생각 안 나지만, 네, 그 업무를 정의하다는 그 내용이에요. 업무 내역이란 얘기죠. 이 사람이 하는 일, 그거를 한 장에 쫙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쫙 보여주기 하는 게 job description인데, 이거에 없는 일을 시키잖아요. 왜, 미국 애들은 아예 안 합니다. 대놓고 안 해요. 그거는 나하고 계약된 바가 아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시킬 거면 익스트라 차지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근데 그렇게 못하죠. 업무 외 일 시키면 그냥 뒤에서 욕하지만 하죠. 예. 시설 관리가 좀 잡일이 그런 잡일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시설 관리를 막 무시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를 되게 경히 여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가 있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갑질. 예, 이 업무 외에 일을 시키더라도요, 사람이 되게 좋아요. 입주민인데, 예를 들어서 입주민 A라는 사람이 사람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자신이 못하는 거예요.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못을 못 박아요. 여자 혼자 살아요. 못을 못 박아요. 망치질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기존 계시는 관리실이나 이런 분들을 부릅니다. 관리실을요. 그래서 못 박아주세요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업무 외의 일이죠. 전유 부분은 원래 일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사람에 따라 이게 달라집니다. 여자분이 못 박아달라고 하는데 맛있는 음료수와 또 고생하셨다고 담배 한 갑 사시라고 뭐 얼마 주시든가 뭐 이런 용돈 주시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뭐 해주면서도 뭐라고 안 하죠. 그렇죠? 근데 똑같은 일인데
B라는 사람이 똑같은 못 박아달라는 여잔데 하라면 할 것이지 왜 말이 많아 이렇게 나오는 이른바 갑질녀입니다. 네, 사실 똑같아요. 전혀 다른 바가 없어요. 둘 다 여자여서 자기가 못을 못 박으니까 남자분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관리실에 계신 남자 직원분에게. 그래서 요거를 하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자기가 감사함으로 그걸 표현하고 해주시면 요렇게 요렇게 막 용돈도 드리고 또는 음료수도 드리고 뭐 용돈은 요새 아주 문제가 많이 된다니까 3만 원까지는 괜찮다고 그러죠. 네, 김영란법에 그 3만 원 이하까지는 미만인가요? 이하인가요? 좀 애매한데 어쨌든 그럼 2만 9천 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똑같은 건데 이 사람은 어, 밑에 사람을 하대하듯이 시킵니다. 마치 안방 마님이 어, 머슴을 불러다가 일 시키는 것 같은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누구도 기뻐하면서 할 사람은 없어요. 기분이 나쁘죠, 대부분. 그래서 요럴 때 갑질이란 말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갑질과 부탁은 종이 한 장 차이란 얘기입니다. 동전의 앞뒷면이란 얘기죠. 네. 어떻게 하느냐밖에 차이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게 갑질이라고 보는 건데, 이런 일들이 사례가 어떤 게 있었냐. 그, 보통 여자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가끔 그 논리력이 굉장히 부족하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가끔. 예. 근데 이런 여자분이, 나 여자만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성을 뭐,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니니까. 전 여자분 좋아합니다. 네. 자, 그, 가끔 여자분들이 화가 나서, 이게 뚜껑이 열린다고 보통 그러죠? 딱 그래 버리면 논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냥 나는 모르겠고 내 기분 맞춰. 나 지금 기분 나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보통 자기 남편이나 애인한테 그러는 거는 투정이라고 보기라도 해요. 예. 오늘 무조건 내 편 들어줘 뭐 이런 거라고 보기라도 해요. 사실 근데 직원들은 그 의미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에 있어요. 그분을 보면요. 짜증부터 나요. 예. 그냥 그리고 이 사람이 인사 안 한다고 뭐라고 해요. 예, 인사 안 한다고. 자기가 먼저 인사하면 되잖아. 그러면 인사하는데 인사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인사를 안 한다고. 그걸 갖다 뭐라고 하고. 그리고 얼굴이 근데 또 이제 화장을 한번 되게 화장을 또 변장처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걸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변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세 번을 봤는데도 같은 사람인 줄을 몰랐어요. 예, 그러면 좀 인사하기가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이런 갑질을 좀 했는데 어떤 저기를 했었냐? 화재가 났었습니다.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진짜 난 건 아니에요. 그 경보가 울린 거죠. 화재 경보가. 그래서 쫓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두 집 중에 한 집이죠. 예, 이게 쭉 연결돼 있으니까 감지기가. 그래서 두 집 중에 한 집을 다 조사를 했어요. 감지기가 불 켜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옆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와서 전에도 몇 번 울린 적이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현관부터 들어가서 방을 거치고 거실 욕실을 거치고 그리고 알파룸도 거치고 거실도 다 거치고 여기까지 계속 저랑 같이 다니면서 감지기 예,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식구 중에 누군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전화 받는 동안 저는 안방에 감지기 확인하러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전화를 팍 끊으면서 여자가 혼자 사는 집에
이 등치 큰 남자가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와도 되는 거냐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온갖 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들을 막 하는데, 아, 이 사람하고는 답이 없구나. 이 사람, 그러니까 그거 있죠. 개하고 우리가 대치를 하고 있어요. 개가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그 개하고 우리가 논리적인 어떤 그 설득이나 이런 걸 하나요? 안 하죠. 예, 딱 그런 상태예요. 아, 요 개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일단 피하는 게 낫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화재 경보 지금 울렸기 때문에 감지기 확인하러 왔는데 불편하시면 제가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냥 내려와 버립니다. 그리고 밑에다가는 화재 보고에다가 조사에 대해서 불응하여 비협조적으로 불응했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었음, 이런 식으로 써버려요. 예, 그냥 상대를 안 해버리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사람이 흔하지는 않은데 가끔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있었고, 그 입주민들 중에 갑질하는 대부분은요. 입주민들 중에 갑질하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전 간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 온 사람도 그런 거 안 해요. 전 간부역 써가지고 소장이 자기한테 굽실굽실하는 거를 여러 번 보면서 이제 자기가 뭐라도 됐냥 그렇게 사람을 막 불러대는데, 이런 전 간부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커다란 화분이 있는데 이거 화분을 햇빛 좀 받게 밑에 1층에다 가서 잔디밭에다 놔달라.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얘기하면 다시 들어서 이거를 집으로 갖다 놔달라. 심지어 집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 가지 뭐 거실도 있고 쫙 있죠. 현관 있고. 현관에 놔두는 게 아니라 베란다에 보통 놔두잖아요. 베란다서부터 가져가서 가지고 가라. 이런 인간도 있었습니다. 소장님이 해주라고 하는 그런 인간. 네. 요거는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 들은 얘기입니다. 형님들한테. 과장님이 나중에는 폭발을 해서 소장님이 과장님한테 이런 거 시킨 거죠. 이 화분 이동을 시킨 건데, 이 과장님이 폭발을 해서 소장님한테 들이받았다고 해요. 나 안 하고 나간다. 이딴 일 시키면 부르지 마라. 뭐라고 하고 막 했는데, 소장님이 결국은 입주민한테 말씀드려서 내려오는 거는 일단 했죠. 하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한 거죠. 나 올라가는 거 절대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거 시키면 나 나간다. 이렇게 하니까 소장님이 이제 입주민을 설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락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그때 왜 여기 과장님 그 오수배관, 응가배관, 그 배관 치우게 하는 것도 강제로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죠, 뭐. 그죠? 이런 갑질들이 있고요. CCTV 보여달라는 갑질들이 있습니다. CCTV. 지금 나 뭐 해야 되는데 뭐 CCTV 빨리 보여달라. 근데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약간 완화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찾아주는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찾아주는 그 시간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 근데 이제 경찰을 그냥 신고를 해라. 그럼 경찰이 와서 CCTV 보면은 개인정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꼭 이거를 CCTV 지금 당장 내놓으라. 그리고 사실은 이게 CCTV에 뭐 자기 차가 기스났네 어쩌네 뭐 이런 거 때문에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사실은 그 바람핀 남편을 잡기 위해서 시간대에 그거를 사진을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소에서 줘버리니까 남편이 와가지고 관리소에서 완전히 그 뭐라고 한 거죠. 뭐 소송을 하겠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데,
자, 이것도 역시 저 같이 근무하시던 분이 겪었다고 말해준 얘기입니다. 그 외에 갑질이 뭐가 있을까요, 또? 뭐 얼추 생각나는 건 이 정도뿐이네요. 뭐 저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 그 입주민이 전화가 왔어요. 저기 자기 나사못 좀 박아달라고. 예,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이 나사못 좀 박아달라고. 그래서 과장님이 저더러 올라가라길래 제가 올라갔습니다. 이거 지난번은 아니고 좀 오래됐어요. 예전에 얘기 드렸어요, 한번. 오래 여기 계셨던 분들은 아마 들으셨던 얘기일 거예요. 나사못 좀 박아달라고 해서 제가 올라갔는데 전동 드릴 갖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웬 젊은 여자분이 레깅스를 입고 몸매가 쫙 드러나는 그런 상황에서 예, 렉 있죠, 렉. 우리 렉 선반을 사온 것 같은데 요거가 나사못을 박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박아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여자분께 말씀드렸어요. 원래 이 입주민의 전유 부분과 그런 것들은 사실 관리소에서 해드리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요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다른 관리소 직원들한테 요거를 뭐 해달라고 딴 사람은 해주던데 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참 곤란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관리소에서는 보통 안 한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요거를 쫙 해드렸어요. 사실 전동들이 있으면 이거 몇 개 박는 거 별로 의미는 없잖아요.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리고 그때 아마 제가 그 얘기를 했었을 때 댓글이 이렇게 한 분이 달리셨어요. 레깅스 입고 부탁하면 거절 못하죠. 이런 얘기를 또 댓글로 달아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딱 박아드리고 나가니까 귤하고 음료수라고 바카스였나 뭐 하여튼 그런 류, 귤하고 뭐 이런 거를 딱 챙겨주시면서 이거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해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고 나왔어요. 기분 좋게 끝난 사례죠. 하지만 이것도 사실 왜 안 해?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갑질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아요. 솔직히. 갑질로 어떻게 느끼느냐 뭐 이런 건데 사실 저는 특별하게 현명한 대처법은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피하거나 윗사람들한테 넘겨버리는 게 다였던 것 같아요. 자, 혹시 여러분들의 그 갑질 사례가 훨씬 많을 거예요. 혹시도 아니네. 분명이네. 그죠? 갑질 사례가 분명히 많으실 건데 댓글로 좀 올려주십시오.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그 갑질 같은 걸 또 하나 생각나는 갑질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번뜩하고 생각나네요. 제가 직접 겪었던 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재작년에 주말에 엄청 눈이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일근직이었거든요. 그래서 평일날 저기인데 주말에 꼭 눈이 오더라고요. 근데 주말에 눈 오는 거를 일근직더러 왜 주말에 와서 눈 안 치고 뭐 했냐 이런 식으로 호통을 치는 회장이 있었습니다. 네. 자기는 저기 무슨 체육 선생님이라는데 뭐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는 그러니까 라떼는 있죠. 라떼. 꼰대 라떼. 자기는 체육교사인데 눈 오면 나가서 운동장 자기가 다 치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니네는 프로 정신이 없다. 이러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하고는 도저히 일할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관두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갑자기 생각났네요. 네. 혹시 다른 갑질 사례 있으시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갑질 같은 경우는 미리 알아야 좀 대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좋은 대처 방법 있으면 댓글로 역시 같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서로 나누면서 쉐어하죠. 자, 오늘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자, 시설관리 전자책 제가 썼는데요. 요거는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다른 영상 찾아보시면 밑에 더보기 클릭하는 내용들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